자, 달 보자 한번. 거기 프린트 준 거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한 거야. 달락 한번 나눠볼게요. 1달락, 2달락, 3달락, 4달락이고 뒤쪽으로 가서 이걸 볼까? 달락 좀 우리가 서로 맞사인을 맞춰볼게요. 2달락은 여기 가변 길이 부호는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가 2달락이고 3달락은 전신으로 문자를 전송할 때처럼 거기를 3달락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 4달락은 뒤쪽으로 하면 예를 들어 거기가 이제 4달락. 그래서 4달락이고 다음 5달락은 두 개로 묶었을 때 그 밑에 다음 페이지 보면 그림 밑에 있죠. 거기서부터 5달락 할게요. 그 위까지 4달락. 두 개로 묶었을 때 거기까지를 5달락으로 해볼게요. 5달락. 거기를 5달락으로 주시고 여기 5달락. 그 다음에 뒤에 허프만 그쪽에서 6달락으로 할게요. 6달락. 그럼 서로가 사인을 맞췄죠? 네, 맞췄지? 자, 요건 이제 과학 기술 지문에서 기술 파트죠? 기술 파트니까 당연히 뭐가 나올까? 1달락에서 뭐가 나온다? 핵심 주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핵심 소재가, 주제란에 소재가 나오죠? 그러면 1달락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이건 기술 지문이거나 과학 지문의 특징입니다.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똑같아. 수능이 30년간 진행됐는데 똑같습니다. 1달락의 첫 번째 단락의 핵심 소재, 중요 소재라고 할까? 중요 소재가 노출됩니다. 중요 소재가 노출될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뭐 있냐면 뭐야 이거. 쭉 보시면 요게 뭐 이진수 어쩌고 나오고 뭐 고정 길이 부호화 계속 부호화 이런 게 자꾸 나오네. 부호화가 핵심 소재인가 봐. 그러면 기술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그 중요 소재가 바로 중요 소재에 대한 원리나 개념을 설명할 겁니다. 원리나 개념 설명. 즉 부호화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부호화의 원리와 개념을 설명할 거야. 근데 우리는 모두가 기술자가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지. 그러니까 글 자체가 쉽게 쓸 겁니다. 그래서 원리 개념을 설명하고 예시 단락이 뒤에 따라 나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걸 잘 이해했는지를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출제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 이것을 적용해보는 문제를 할 거야. 그게 바로 뭐겠어? 얘가 반드시 문제로 출제됩니다. 문제로 출제될 거야. 그러면 이제 단락 나눴으니까 문제 한번 훑어볼게요. 자, 6번 볼게. 형광펜처럼 치워볼게. 윗글의 내용과 일치. 형광펜 6번 문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단락 읽고 6번에 확인하러 들어와야 합니다. 됐죠? 확인할 수 있는 순서대로 나올 거야. 단락마다. 그럼 6번엔 그러면 1단락 있고 6번 확인. 그 다음 확인 다 했으면 다시 넘어가면 돼. 그 다음 다시 7번 볼게요. 7번 같은 경우가 바로 뭐겠어? 이게 적용 문제죠? 그죠? 아까 부호화죠? 특수 기호를 허프만 부호화했답니다. 아마 허프만 부호화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의 원리 개념인데 적용하는 문제가 7번이었군요. 그 다음 8번 볼게요. 8번도 역시 기호에 대한 얘기네. 역시 부호화하는 건가 봐. 그러면 전략은 세웠어. 단락별로 읽으면서 첫 번째 문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두 번째는 요 허프만 부호화의 적용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단락 한번 먼저 출발해 볼게요. 1단락의 주어 서술로 찾아가면서 한번 체크해 봅니다. 1단락 출발! 먼저 출발! 프린트 준 걸로 해야 돼. 우리 한번 볼게요. 컴퓨터는 이놈의 주어네. 컴퓨터는 이루어진 이것을 이해하고 처리한답니다. 뭐를? 이진수만 이해하고 처리한대요. 이진수는 뭐냐면 아까 요거 1과 0으로 이루어진 이진수죠. 그죠?
우리가 개념 정의할 때 수식을 통해서 개념 정의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진수의 개념을 수식을 통해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진수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대요. 근데 여기 다시 때문에 이렇게 했네. 그럼 두 번째 A 때문에 B, 이것도 수능에 맨날 나오는 패턴이죠. 요게 나오면 얘는 인과관계입니다. 앞에 얘가 원인이고요. 뒤쪽에 오는 얘가 결과입니다. 인과관계야. 그래, 그럼 앞에가 원인이네. 컴퓨터가 이진수만 이해하고 처리하는 게 이게 원인입니다. 이진수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와 같은이죠. 문자와 같으니까 기호. 그러니까 이 기호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문자입니다. 문자. 컴퓨터는 0과 1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자를 사용하려면, 즉 기호를 컴퓨터에서 사용하려면 우리가 가정과 전제사항에선 물결이죠. 이걸 사용하려면 어떻게 한다? 바꿔야 한대요. 바꿔야 한다. 뭐로? 이진수 형태 부호로 바꾸래요. 이게 결과네. 그러니까 원인은 이진수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컴퓨터로 가려면 이진수로 바꿔야 한답니다. 문자를. 그래서 이진수로 부호로 할당하는 방법은 이거죠. 그러면 이거야. 부호로 할당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이진수 부호로 할당하는 방법은 뭐와 뭐가 있대? 고정 길이 부호화와 가변 길이 부호화가 있답니다. 그래, 그러면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구성 요소가 나올 때가 있어요. 구성 요소 이런 거. 자, 예를 들어서 이진수 할당 방법에는 A와 B가 있다 이거잖아. 그죠? 이런 게 구성 요소입니다. 이 구성 요소 자체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 예를. 자,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되어 있다. 가슴, 배로 구분된다. 자, 이런 게 있다면 이거는 지금 곤충의 어떻게 해서 구성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 자체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주어치고 구분된다. 곤충은 구분된다. 어떻게? 하나, 둘, 세 개로 구분되는구나. 이렇게 해달라고요.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 구성 요소가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그 구성 요소의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기능과 역할을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시험에 나옵니다. 각각의 기능과 역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된다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그래서 머리는 하면서 쭉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때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은 하면서 쭉 나오면 이때 시험에 나올 거야.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떤 패턴이냐면 머리에 대한 정보가 기역, 니은, 디귿이고요. 가슴에 대한 정보가 A, B, C, 배에 대한 정보가 1, 2, 3이라고 쳐볼게.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바른 것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머리는 기역, 니은, 디귿이다. 맞는 말이죠. 가슴은 A, B, C다. 맞죠? 뭐 배는 1, B, C다. 이런 틀리겠죠.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진수 형태로 부호로 바꾼대요. 이진수 형태로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고정 길이 부호화와 가변 길이 부호화가 있구나. 구성 요소죠. 이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분리했죠. 고정 길이 부호는 이렇게 했죠. 고정 길이 부호는 요 자체는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겁니다. 부호로 할당할 때 일정한 길이가 있는 거야. 일정한 길이가. 그럼 기호들을 일정한 길이의 비트로 나타났답니다. 이거는 기호들을 어떻게 써? 나타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정한 길이, 그죠? 그냥 이렇게 쓸까? 일정한 길이의 비트로 나타낸 걸 우린 고정 길이 부호합니다. 똑같은 길이로 나오는 거야. 비트를 봤더니 밑에 나 설명 나왔죠? 그러면 뭐 2비트면 두 개로만 01, 00, 1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나 봐. 일정한 길이마다 끊어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똑같은 길이니까 똑같은 길이만큼 끊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원인이죠. 이게 원인. 일정한 길이만큼 끊어있기 때문에 결과는 n개의 비트로 최대의 기호를 나타낼 수 있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똑같이 끊어낼 수 있답니다. 일정하게. 미국의 표준 부호인 ASCII 부호는 얘는 7비트의 조합이랍니다. 7개의 비트로 구성됐나 봐. 그래서 여기 바뀌었다. 뭐가 하나 빠진 것 같다? n개의 비트로 최대 몇 개? 여기 빠졌다. 여기가 2의 n개죠. 2의 n개를 나타낼 수 있답니다.
그럼 2비트인 경우에는 2의 제곱이니까 4개로 나타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얘는 7개의 비트니까 뭐야? 2의 7승. 그죠? 그래서 128개의 이것을 나타낸답니다. 아, 그러면 아스키 부호 같은 경우는 7비트의 조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2의 7승이니까 몇 개야? 128개가 나온답니다. 이래서 128개가 나올 수 있대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넘어가서 첫 번째 문제를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자, 1번. 영문자들의 아스키 부호는 읽었죠? 아스키 부호. 그죠? 모두 같은 개수의 비트로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아까 아스키 부호는 여기 있잖아. 아스키 부호는 뭐라고 그랬어? 고정 길이 부호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일정한 길이의 부호의 같은 거잖아. 그럼 역시 맞는 말이네. 그럼 6번에 1은 확인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5개의 기호를 고정 길이 방식으로 부호할 때는 최소 3개의 비트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2개일 때는 2의 제곱 이렇게 썼죠. 그럼 5개 부호면 어떻게 써요? 5개 부호면 일단 좀 확인을 해볼게요. 뒤에 좀 더 그런 말이 있는가 좀 확인해 볼게. 일단 2개의 비트인 경우에는 2의 n개니까 2의 n개니까 4개였죠. 그러면 5개의 부호는 몇 개인가 한번 또 뒤에 따져볼게요. 3번 허프만 부호를 통해 데이터를 압축 이런 거 아직 확인 안 했죠. 4번 모스 부호 없죠. 5번 통계적 중복성 읽은 적 없죠. 그러면 이제 이것만 확인하고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2단락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단락 출발. 자, 됐나? 두 번째 단락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단락. 자, 고정 길이 부호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변 길이 부호는 이렇게 했네? 그럼 가변 길이 부호는 이렇게 했네? 그럼 아까 고정 길이를 이렇게 읽고 가변 부호를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이를 정확히 잡아냈어야 돼요. 어차피 시험 문제 내는 거에서 고정 길이 부호는 똑같은 길이로 하다 보니까 끊어 있는 것도 되게 쉽다고 그랬습니다. 됐죠? 그래서 2의 n개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다시 기호에 따라 부호의 길이를 다르게 했답니다. 차이점 찾았네? 기호에 따라니까 뭐뭐 때문에겠죠? 기호 때문에 부호의 길이가 다르답니다. 그러면 아까 차이점 찾았네? 고정 길이는 부호의 길이가 똑같죠? 다르다. 차이 있네. 그죠? 찾았고. 그게 첫 번째 문제 1번이었죠. 선택지 1번. 가변 길이의 부호는 이놈은요. 길이가 일정하지 않아. 그죠? 때문에 했으니까 원인은 요죠.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끊어있는 지점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결과네. 그러면 아까 위에서 고정 길이 부호는 끊어있는 게 정확하다고 했어. 또 차이점 찾았고. 그래서 같은 수의 기호를 부호하려면, 그렇죠? 같은 수의 기호를 부호하려면, 그러면 가정이네. 우리가 가정과 전제사항은 물결쳤죠. 고정 길이 부호보다 더 긴답니다. 그러면 됐다. 이거? 고정 길이 부호 얘보다 가변 길이 부호가 어떻게 써? 얘가 더 긴다. 더 긴 부호도 발생할 수 있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가? 얘가 고정 길이 부호는 무조건 똑같죠. 그냥 비트수가. 근데 가변 길이는 가변이니까 짧은 것도 있고 더 긴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뭐 하냐면 하며 플러스죠. 복호화 과정도 더 복잡하답니다. 이것도 더 복잡하대요. 뭐가? 가변 길이 부호화가. 그러면 이게 일종의 뭐 단점도 될 수 있고 차이점이네. 그렇지만 특정 기호의 빈도가 높은 경우 자주 사용하는 거죠. 그죠? 높다면 빈도가 높은 기호에 더 짧은 기호를 할당한다면 여기에 빈도가 높은 기호에 더 짧은 부호를 할당한다면 가정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을 더 짧게 쓰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전화기에 단축번호도 내가 많이 쓰는 거 뭐 1번 하잖아. 많이 쓰는 걸 단축번호를 428 이렇게 하지 않잖아. 이렇게 한다면 그럼 뭐야? 평균 비트수를 줄일 수 있답니다. 아, 그렇겠구나. 이것은 19세기 중요한 미국의 모스, 사람 이름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전신을 개발할 때 사용했던 아이디어랍니다. 그러니까 모스가 전신을 개발할 때 사용했던 아이디어는 자주 쓰는 거엔 비트수를 작게 이렇게 했었나 봅니다. 다음, 모스는 알파벳 중에서 E와 A가 다른 글자보다 했죠. 또 보다 나왔으니까 비교하는 거네. E와 A, 얘가 다른 글자보다 더 많이 써요. 더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E와 A는 뭐야? 짧은 기호의 부호를 할당했답니다. E와 A는 자주 사용해서 어떻게 한다? 짧은 기호를 할당했답니다. 그러면 평균 비트수가 준다고 그랬죠. 가끔씩 사용하는 Q나 Z는 그럼 이렇게 차이네. Q와 Z, 얘와 얘 차이를 찾아야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서 긴 길이의 부호를 할당한답니다. 그러면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줄일 수 있대요. Q나 Z를 전달하는 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아주 일부 몇 번 안 쓰잖아. 그러니까 잘 쓰는 것을 짧게 한다면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줄인답니다. 그러면 정보 전달하는 시간이 준답니다. 정보 전달하는 시간을 어떻게 한다? 줄일 수 있었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다시 6번으로 가볼게요. 6번에 보시면 모스네. 4번 확인할 수 있다. 모스 부호에서 2에 할당하는 부호의 길이가 Q에 할당하는 길이보다 짧죠. 왜냐면 2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짧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6-1, 6-4는 맞는 표현이었네. 자, 다시 확인할 거 없고 세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세 번째 단락 드디어 허프만 부호화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됐나? 어디 보자. 자, 전신으로 문자를 전송할 때처럼 특정 값의 빈도가 높은 것을 그걸 뭐라 하냐? 이 개념이구나. 통계적 중복성입니다. 아까 우리 했는데 문제 풀다 보니까 이거 봤었죠. 이거 뭐냐면 특정 값의 빈도가 높은 것, 이것을 통계적 중복성이군요. 그죠? 그러니까 통계적 중복성이라는 건 자주 나오는 거네. 그러면 다시 통계적 중복성이 있는 경우 부호를 부호할 때 가정이죠. 그럼 통계적 중복성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가변 길이의 부호를 할당한다면 그럼 계속 가정이네.
통계적 중복성이 있으면 자주 쓰는 거잖아. 게다 가변 길이를 1이 부호로 할당한다면 데이터 손실 없이도 압축이 가능하답니다. 아, 데이터 손실 없이 가능하구나. 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압축이 가능하냐면 통계적 중복성이 있는 경우에 부호할 때 가변 길이를 하면 손실이 없답니다. 허프만 부호하는 이거는 통계적 중복성을 이것을 이용하여 압축하는 방법이군요. 허프만 부호화의 개념어군요. 허프만 부호화는 뭐냐면 통계적 중복성을 이용하여 그러면 가변 길이 부호화를 이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한다? 데이터를 압축한대요. 근데 얘는 데이터를 압축하는데 아까 또 다뤘죠. 뭐라고 했어? 데이터 손실 없이 압축한다고 이미 설명을 또 해줬네. 허프만 부호화를 위해서는 또 위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앞에가 목적이죠. 허프만 부호화는 목적입니다.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냐? 먼저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숫자 몇인가? 4라고 해볼게요. 먼저 이런 말 또는 뭐뭐한 후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뭐야? 시험에 뭐 나온다? 얘는 순서 차례입니다. 순서 차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면 과정을 묻는 문제니까 순서 차례를 묻는다라는 건 그 말은 바로 뭘 묻고 있는 거냐면 과정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재빨리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체크해야 합니다. 먼저라고 했으니까 중요하다. 자, 각 기호의 빈도 구하기. 이게 1번입니다. 먼저 빈도를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호를 확률순으로 정렬한답니다. 확률순으로 정리한다. 이게 2번. 왜 이렇게 체크하냐면 먼저라는 저 말 때문입니다. 왜냐면 과정을 물어볼 거니까. 그런 다음 계속 과정이죠. 확률이 낮은 두 개를 하나로 묶어요. 가장 확률이 낮은 두 개를 하나로 묶어요. 3번. 그 다음에 부호의 마지막 비트는 0과 각 0과 1을 주어 구분한답니다. 부호의 마지막 비트는 0과 1의 값을 주어 구분한답니다. 이 마지막 비트가 0과 1,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확률이 낮은 두 기호를 묶고 마지막 비트로 구분해주는 과정을 계속한다면, 이런 과정을 계속한다면, 즉 1번, 2번, 3번, 4번을 계속한다면 발생 확률이 높을수록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 이게 시험의 출제 요소죠. 다음 5번째입니다. 뭐뭐 할수록 무엇 한다. 이건 반드시 출제 요소야. 그럼 얘는 뭘 물어볼 거냐? 얘는 비례 반비례를 물어봅니다. 비례와 반비례를 물어볼 거야.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니까 비례 반비례니까 높으면 낮아. 이거 반비례겠죠. 이런 거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뭐 낮으면 높아요. 뭐 이런 거. 그러면 발생 확률이 높으면 비례 반비례일 테니까 표시를 이렇게 하라고요. 짧은 부호가 할당, 부호가 짧아지는구나. 근데 정작 시험은 반대로 냅니다. 그럼 발생 확률이 낮다면 부호는 길어지겠죠. 그죠? 반대로 낼 거야. 그럼 결국 이건 뭐야? 가변 길이 부호하군요. 그죠? 그잖아, 맞잖아?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 보자. 자, 6번 봤더니 3번 확인할 수 있죠. 허프만 부호를 통해 데이터에 압축할 때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있죠. 여기 있잖아, 여기. 데이터의 손실 없이도 압축이 가능하다. 있죠. 확인했네. 그러니까 한 단락 읽을 때마다 내용 일치 문제는 바로바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1번 확인했고 3번 확인했고 4번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5번도 확인할 수 있어요. 통계적 중복성이 있을 때에는 확률이 낮은 기호들을 제거함으로써 부호의 비트수를 줄인다? 통계적 중복성을 이용하여 비트수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걔는 어떻게 했어? 통계 중복성이 있는 경우 어떻게 했어? 가변 길이를 할당해서 잘 쓰는 것을 짧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비트수를 줄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확률이 낮은 기호를 제거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확률이 높은 것을 부호를 짧게 주라고 그랬죠.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미 틀렸네. 그럼 6번은 답이 나왔네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을 읽을 때 부분에서 해결하란 말이야. 다 읽고 6번 같은 거 풀려면 또 확인하러 가야 돼. 아까 무슨 내용이 있었지? 어디쯤에 있었는데 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제 나왔는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 적용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럼 적용 문제가 뭐겠어? 이거다. 이 순서를 적용하는 거겠지. 그죠? 자,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 단락합니다. 39쪽과 40쪽 그래프까지, 그림까지 있는데 네 번째 단락 출발. 적용 한번 해봐. 그게 문제니까. 읽어서 그림이 이해가 돼야 돼. 그림을 확인해야 돼. 자, 그림이 이해됐어요? 자, 예를 들어. 그럼 앞에 허프만 부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예를 들었죠? 그게 핵심 개념이겠죠. 이놈 핵심 개념이니까 요 허프만 부어에 대한 문제겠죠. 그럼 예를 들어 기호 A, B, C, D의 발생 확률이 A가 0.25, B가 0.15, C가 0.45, D가 0.1, E가 0.05라고 할 때 이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그죠? 내림차순 정리한 게 요겁니다. 거기 책엔 없죠? 그러니까 점점 내림차순은 내려가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0.45, 0.25, 0.15 이렇게 나눈 거야. 여기서 확률이 가장 낮은 두 개를 묶는답니다. 그러면 0.1과 0.05가 묶여야 되죠? 그죠? 맞네. 0.1과 0.05가 확률이 낮은 게 두 개가 묶였죠. 그래서 A1. 두 개를 더해서 0.15구나. 됐죠? 그 다음에 지금 0.1과 0.005 했죠? 내림차순 이 두 개 묶었죠? 그 다음 확률이 나중에 0.15잖아. 그래서 0.15가 있네? 그 두 개를 합쳐서 0.30A2 이렇게 되는 거네? 됐죠? 자, 그림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알겠어, 이제. 확률이 가장 낮은 걸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갔대요. 그죠? 그러니까 확률이 낮은 게 뭐였냐면 아까 0.1과 0.05가 낮아서 두 개를 묶어서 0.15 하면서 여기에 A1 이렇게 했어요. 이건 알겠어. 근데 지금 여기 1, 0, 1, 0, 0, 1, 0, 1 있죠? 요게 아직 설명이 없네. 그죠? 다음 단락 해볼게요. 다섯 번째 단락 출발해 봅니다. 저것이 무슨 말일까? 다섯 번째 단락 출발. 다섯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인가? 자, 두 개로 묶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묶었죠? 마지막 BT에는 0과 1을 어느 것을 할당해도 무방하지만, 어느 것을 할당해도 무방하지만, 상관없어요. 0, 1 어떤 거 해도 상관없대. 근데, 확률이 높은 쪽에 0, 확률이 같을 때는 처음 정렬한 순서가 앞선 것에 0을 한답니다. 확률이 높은 것에 0이래요. 그럼 0.1과 0.05죠. 0.1이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0을 줬구나. 1을 줬구나. 오케이. 그러면 지금 0.1로 0.5로 같죠? 여기 있어. 확률이 같을 때는 처음 정렬의 순서가 앞선 것에 0을 할당한다라는 규칙을 정한다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출제 요소인데 여기가 출제 요소인데 여기다가
형광펜 같은 걸 쳐볼게요. 수능을 어떻게 문제를 만드는지 여기다 이렇게 형광펜을 이렇게 쳐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형광펜을 쳐볼게. 자, 요거는 이제 수능 문제 만드는 방법인데, 여기에 순서가 앞선 것에 0을 할당한다와 같은 규칙을 정한다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수능은 어떻게 하냐면 요 규칙을 변화시킵니다. 규칙을 변화시켜서 문제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항상 이거야.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항상 가변적인 규칙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가변적인 규칙을 바꿀 겁니다. 늘 그런 패턴이야. 이거 정해진 게 아니잖아. 내 임의대로 하는 거잖아. 순서가 앞선 것을 0으로 할당한다는 건 내 임의대로 만든 규칙이잖아. 이런 경우에 항상 수능은 그 임의대로 만드는 규칙을 바꿔요. 항상 그렇게 낸다. 그래서 형광펜 쳐놓고. 자, 그래서 이렇게 같다면 0.15에 해당되는 게 아까 뭐였죠? 뭐가 0.15지? B가 0.15였고, B네. 그죠? B. 그래서 얘보다 얘 앞에 대해서 얘를 넣어서 얘를 0, 1 이렇게 줬답니다. 그림과 같이 0, 1 할당됩니다. 그러면 2의 부호는 A1 부호에 1이 연결된 것입니다. 얘의 부호는 요게 연결된 거네. A1 부호에 요게 연결된 거래요. 그래서 편의상 표기를 어떻게 써? 2 같은 경우는 A1에 1이 연결됐어요. 이거야. 빼기가 아니라 연결됐어요. 이런 말인가 봐. 그 다음 A1의 부호, 얘의 부호 해볼게요. 그러면 A1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봤더니 A2에 1이 연결된 거죠. A2에 1이 연결된 거 맞죠? 그 다음에 A2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A3에 0이 연결된 거네. A3에 0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A3는 0이네. 그죠? 0이기 때문에 2의 부호는 0011이래.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0, 0, 1, 1 이게 2구나. 이런 방식으로 부호를 활동한다면 D래요. D 찾아볼게. D. 아까 2를 찾을 때는 요렇게 해서 2를 찾았어요. 그러면 D를 찾아볼게. D. 얘. 이런 패턴으로 읽는다면 어떻게 써? 이렇게 읽어야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0010이죠. 0010. 맞죠? 그 다음에 뭐야래? B 해보래. B 여기 있지? 그럼 어떻게 써? 000 이렇게 되죠. 000. 됐죠? 그 다음에 A에는 A 여기 있죠? 01이죠. 01. 됐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맨 끝에니까 1이 할당된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고 마지막 문제 읽고 두 문제 도전. 자, 출발. 마지막 단락 읽고 두 문제 도전. 다 맞춰버리자.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별건 아닙니다.
문제까지 도전. 했어? 자, 어디 한번 해볼게요. 자, 허프만 부호화를 했을 때, 부호의 평균 길이는, 부호의 평균 길이래요. 부호의 길이와 그 확률의 곱을 모두 더한 값이랍니다. 아하. 그러면, 자, 우리가 공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옆으로 살짝 빼놔야 합니다. 왜냐면, 이 공식은 간단한 계산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간단한 계산을 언제든지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같은 건 옆으로 좀 빼놔야 돼. 그죠? 또는 비례, 반비례 같은 걸 물어봅니다. 비례와 반비례를 물어볼 때 이용합니다. 근데 비례, 반비례를 물어볼 때 공식은 어떤 거냐면 분수식 같은 거 나올 때 그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A는 B분의 C다 뭐 이런 공식이 나오면 이건 비례, 반비례를 물어봅니다. A는 B분의 C는 당연히 뭐야? 1분의 A는 B분의 C죠?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볼 거야. 요 두 개의 관계는 반비례죠. 그러니까 대뜸 뭐라고 할 거냐면 B가 증가하면 A는 뭐야? 감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낼 겁니다. 다음 요렇게는 뭐 할까? 요렇게는 비례 관계를 갖겠죠. 옆으로 슬쩍 빼놓고 그러면 위에 얘에서 0.45 곱하기 1 그죠? 뭐라고 했냐면 확률이 0.45였고요. 부호의 길이가 얼마였어? 1이었답니다. 부호의 길이가 C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1이었잖아. 부호의 길이가 C는 1이었잖아. 부호의 길이가 그 다음에 0.25로 곱한 A입니다. A는 뭐냐면 0.1이었죠. A는 0.1이었잖아. 부호의 길이가 2개죠. 거기 곱하기 확률을 곱한대요. 그 다음에 0.15에 해당되는 얘는 0.00이었죠. 부호의 길이가 3개죠. B 같은 경우는 부호가 0.01이었으니까 3개짜리죠. 그 다음에 또 0.1은 뭐야? 이거네 이거. 얘는 0.010이죠. 그럼 부호의 길이가 4개죠. D는 뭐야? 0.010이죠. 4개니까 여기 있다. D는 0.10이니까 곱하기 4.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0.05인데 얘는 부호가 0.011이죠. 그러니까 A, B, C, D, E는 0.011이니까 확률 곱하기 4개 이렇게 했죠. 그러면 평균 길이가 얼마야? 2가 나온대요. 그러면 3개의 비트를 사용해야 하는 고정 길이보다 이거보다 뭐야? 또 보다가 나왔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고정 얘보다 평균 비트수가 적답니다. 뭐가? 허프만 부호화가 평균 비트수를 작게 할 수 있어요. 부호의 평균 길이의 이론적 최소치를 엔트로피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부호의 평균 길이의 이론적 최소치를 이거를 엔트로피라고 한대요. 엔트로피를 통해서 뭐한다? 허프만 부호화의 효율을 검사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가 A를 통해 B 이런 거 나오면 이것도 수능의 출제 요소라고 그랬죠? A라는 수단과 방법을 이용했을 때 B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죠? 얘는 항상 뭐 물어본다? 선호관계를 물어본다고 그랬죠? 선호관계. B가 되는 경우의 수는 많지만 여기선 A를 통해서만 가는 거야. 그래서 표시할 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죠? 화살표. 얘도 마찬가지야. 엔트로피라는 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허프만 부호의 효율을 검사할 수 있답니다. 그래. 자, 그러면 부호의 평균 길이에서 엔트로피를 뺀 값을 잔여성분 또 공식이네. 부호의 평균 길이에서 빼기 엔트로피를 빼면 잔여성분이랍니다. 근데 잔여성분이 작다는 것은 얘가 작다라는 건 부호화의 압축 효율이 높답니다. 잔여성분이 작다라는 건 부호의 평균 길이에서 엔트로피를 빼는 게 잔여성분인데 그 잔여성분이 작다라는 것은 압축 효율이 좋다라는 거래요.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 자, 아까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 5개의 기호를 고정기호 방식으로 부호한답니다. 그럼 5개가 되려면 어떻게 했어요? 5개는 우리가 2개일 때는 2에서 하면 4개밖에 안 됐죠. 그죠?
그러면 5개면 몇 비트가 있어야죠? 5개가 되려면 2개의 비트로 했을 때 총 4개를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면 3개의 비트면 얼마일까? 2니까 2는 4, 2, 4, 8. 맞냐? 아이씨,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얼마야? 4, 8. 8개네? 맞네요. 맞네요. 그래서 5개가 들어갔으니까 최소 3개죠. 2개로만은 4개밖에 표현 안 되니까 5개 맞네요. 3개가 맞네. 아까 요거 했고,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정답은 5번이었죠. 했고. 다음, 2번째 문제입니다. 특수 기호를 이진 부호로 바꾸기 위해 기호 A, B, C, D입니다. 기호가 몇 개? 4개입니다. 기호가 4개네. 발생 확률을 조사해보니 각각 자, A는 얼마? 0.5, B는 0.3, C는 0.1, D는 0.1 이렇게 돼 있대요. A, B, C, D의 순서를 정렬하여 허프만 부호화를 통해서 각 기호의 부호를 할당했더니 부호의 평균 기립값 0.7입니다. 평균이 얼마? 1.7이었답니다. 엔트로피는 얼마? 1.6 것이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고정 길이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고정 길이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따져볼게요. 기호가 몇 개야? 4개죠. 그러면 기호가 4개라는 것은 뭐야? 2의 제곱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4잖아. 그러니까 몇 개의 비트를 이용한 거야? 2개네. 그 다음 평균 길이는 얘는 얼마였어? 1.7이라고 했죠. 이 경우는 허프만 부호는 1.7이잖아. 이 경우에는 2지만 얘는 1.7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써? 길어지는 게 아니네. 틀렸네. 그죠? 더 짧아지죠. 그 다음 아까 읽을 때 허프만 부호화가 부호의 길이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게 이미 틀렸겠죠. 다음 기호 C와 D처럼 여기 있다. 확률이 같은 기호는 같은 부호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구분할 수가 없지. 그죠?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았어? 순서가 먼저인 걸 0을 주거나 1을 주거나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같은 부호를 할당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부호를 쓰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7에서 1.168 그거 뺀대요. 평균에서 엔트로피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 이게 잔여 성분이죠. 근데 그 잔여 성분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그걸 통해서 잔여 성분이 작다라는 건 압축 효율이 높은 거라고 설명했지. 그죠? 그럼 어떻게 써? 효율을 검사할 수 있고, 오케이. 정답이네요. 다음 문제. 이거다. 이건 뭐냐? 자, 요 놈을 뭐 하냐면 허프만에서 부호로 할당하랍니다. 그러면 어디 한번 그려보자. 부호로. 가장 낮은 거 2개를 묶으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뭐 C가 얼마였냐면 0.1과 D의 0.1을 서로 이렇게 묶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A1이 되는데 얘가 0.2가 되겠지. 그죠? 근데 편의상 우리가 순서가 앞선 걸 0을 준다고 그랬죠. 0, 얘 1을 주죠. 맞죠? 같을 때는. 자, 그 다음 낮은 거 B죠. B에 0.3을 더해야겠죠. 이게 더하면 A2가 되고 2개를 더하면 0.5죠. 확률이 높은 거에 0을 준다고 그랬죠. 얘에 0을 주고 얘는 1을 줘야겠죠. 그 다음에 0.5 할까? 그 다음에 뭐였지? 요거 0.5 그죠? A에 0.5를 이제 더해야겠죠? 그러면 뭐야? 이제 A3가 되는 거고 이때는 얼마? 1.0에 해당되는 거네. 확률이 같지만 이쪽에다 어떻게 써? 0, 1을 줘야겠지. 맞냐? 자, 그러면 자, 뭐 표현하래? A가 어딨어? 이거네? A는 뭐겠어? A는 0이죠? A는 0에 해당되죠? 여기 있네? 그 다음 B입니다. B 여기 있죠? B의 경우는 어떻게 써? 여기죠? 1과 0이 되겠죠? 1, 0이 B가 되는 거죠? 그럼 1, 0이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어디서 C? 여기 있죠? C? 그럼 뭐야? 1, 1, 0이죠? 1, 1, 0이죠? 1, 1, 0. 여기 있네?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와야 돼? 이렇게 내려오면 되죠? 1, 1, 1이죠? 1, 1, 1. 그럼 몇 번이야? 4번이 정답이겠네요. 됐어? 오케이? 맞았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적으셨다? 문학해보자.